왜 무겁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것에 대한 이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어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말인가? 어 이게 괜히 나대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생각도 들고, 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조금 너무 직설화법으로 얘기는 안 하고 조금 최대한 조금 보여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음,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상담도 하고 있고 강연도 하고 있잖아요. 그 상담하고 강연을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거는 일단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공부했었고, 지금 이제 얕게나마 상담에 준하는 모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어, 아니면 더 어린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20대, 좀 살짝 오버게이지 쳐서 30대,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어, 뜻, 뭐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난다거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령을 막론하고 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세상을 등진다거나 그럴 때에,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 뭐 사고가 나서 어, 이렇게 떠난 사람들, 이러한 거 소식들을 들으면은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아파요. 어,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픈데, 근데 마음이 아프다 못해 무거울 때가 언제냐면은, 나와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 그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인해서 세상을 떠날 때에, 그게 조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왜 무겁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 이것에 대한 이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공동적인 연대 책임을 좀 약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시점에서 나의 책임도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아프다 못해서 너무 큰 짐을 진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음,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저보다 나이 많은 40대, 50대 분들의 마음이 아픈 거는 저는 솔직히 해결을 잘 못해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 연배를 아직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픈 거는 제가 공감이 안 되는 게 아니지만, 그 마음을 더, 그들의 아픔을 제가 제대로 체감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20대, 30대, 10대는 제가 거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 이들의 아픔은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너무 아파.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들을 조금 더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들을 좀 살리고 싶다.
이들을 좀 내가 돕고 싶다는 마음에 의해서 시작된 게, 어, 이 강연이에요. 상담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 상담을 등지고 다른 길을 찾은 게 강연이었는데, 이 강연을 통해서 상담이 좀 다시 시작이 된 거지. 어, 그 살리고 싶은 마음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그 방법을 먼저 택한 게 강연이었어. 그 강연을 먼저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최근에 생긴 게 수디 컴퍼니인 거고, 그게 상담실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 그리고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욕심을 하나 조금 더 붙이자면은, 이 얘기를 좀 약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한 가지 욕심은 연예인들.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 약간, 고개 끄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약간,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꺼낼까 말까 많이 고민한 게 그거예요. 한 가지 욕심은, 이 연예인들을 또 조금 연예인들의 마음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껴요. 연예인들도 똑같이, 연예인들은 네임택에 공인이라는 네임택이 있지만, 그, 그 사람의 그 네임택을 다 빼고 보면 이들도 우리랑 똑같이 엄밀한 사람이에요. 어. 이 가수, 뭐 그룹 누구, 이거는 이 사람의 네임택이에요. 이 네임택을 떼면 이 사람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음.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언제부터 했냐면은 제가 25살 때부터 25살에 제가 졸업 학부 때 졸업 논문을 두 편을 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어, 이 팬덤 문화, 아이돌과 문화에 대한 그 심리에 대한 상담학적 고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이돌 가수도 이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병원 그딴 거 필요 없고 소속사에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케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 어느 누구도 그걸 해줄 수 없다면 내가 하겠다. 약간 주제넘는 짓거리였어요, 이 생각이. 주제넘는 생각이었어요. 그걸 내가 하고 싶다. 나라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들의 마음을 내가 대신 어루만져주면은 이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걸 생각만 하고 그동안에 이 텀이 좀 길었어요. 이걸 생각하고 제가 한 4년, 3, 4년 동안 텀이 너무 길었는데 이거를 실현하지 못한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제 책임이에요, 이거는. 이 말로만 했지 제가 이거를 뭐 어디다가 공론화를 안 했어요. 공론화 안 한 책임도 있고 또 번째로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일단 나부터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나부터 뭐 준비를 하고 나부터 커리어를 쌓고 어느 정도 네임택이 붙여지고 사람들이 응? 이제 좀 약간 비로소 왕순이가 강연을 진짜 너무 잘해 이러면서 내 구독자 지금 380명인데 38만 명 정도 돼 가지고 공중파에서 이름이 나야 그렇게 해야 내가 뭘 하지 않겠냐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계속 뒤로 밀었던 거예요. 후순위로. 근데 이 후순위가 뭐 제가 뭐 우리 뭐 야구 순번 따지면 1번 타자 누구누구 2번 3번 4번 쭉쭉쭉 하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게 원래
4번이었어요. 4번. 정말 중요하고 굉장히 중장기적인 팩트를 봤던 4번이었는데 이게 9번으로 너무 밀려난 거였어요. 내가 너무 내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게 9번으로 밀려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너무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어. 솔직히 그렇죠. 어. 아직 뭔가 준비된 것도 없고 뭔가 나서서 하기에는 좀 약간 짬바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을 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손을 들고 막 과하게 뭔가 하기에는 굉장히 너무나도 힘이 약해요 제가. 어. 근데 근데 솔직히 어디서 그 생각이었어요? 제가 뭐 제대로 된 팬덤에 빠진다거나 뭐 누구를 좋아하는 팬이 있다면은 그에게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뭐 이렇게 대화해가지고 힘내라 이렇게 뭐 글을 쓸 수 있을 정도 그것은 너무 가볍게 여겼던 거 그냥 패스했던 거 그거에 대한 제 잘못된 생각 이게 2번이었던 거 그걸로 인해서 조금 이게 계속 미루고 미루었던 것 그리고 지금 이 바닥은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는 저도 연애 저도 연예인에 대한 노래를 많이 듣고 연예 많은 분 그리고 교회 같은 데는 교회도 원체 크니까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지나가면 연예인 한 분은 무조건 만나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아는 분들 중에 연예인이신 분도 한 분, 두 분, 두세 분 계세요. 연예인이신 분들이 두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만 보고 아, 아직은 이 연예계가 아직 일단 괜찮구나 이러고 지나갔던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이 원대한 꿈은 계속 이루어졌던 거. 어, 부르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안타까운 소식을 이번 주에 접했던 거죠. 어,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데뷔 전에 한번 봤어요. 데뷔 전에 내 이름 좀 알리겠다고 소속사에서 쇼케이스 몇 번 보내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렇게 한번 봐가지고 아 얘네 곧 데뷔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진짜 데뷔해가지고 7년 동안 이렇게 묵묵히 지켜보았던 입장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던 입장에 있었는데 내적 친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얼굴 한번 봤고 그리고 얘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나가다 봤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그걸 몇 번 봤으니까 내적 친밀감 생겨서 마음으로 응원을 많이 했었는데 들으니까 너무 쇼크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어,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뭐라 그래야 되냐면 일단 나와 같은 나이대인 거고 어, 공인이라는 네임택을 달고 있으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지점에서 지금 나의 책임은 뭐, 이 지점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은 뭐야?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못해서 무거워가지고 어제 진짜 어제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진짜 멍하니 사무실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내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프고 책임도
그러다 보니까 어,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일로 느꼈던 거는 저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루는 입장에서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저의 동년배들의 저의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안 떠났으면 좋겠어요. 뭐, 하고 너 죽지 마 이러면서 제가 뭐 강압적으로 붙는 게 아니라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 주고 싶다라는. 그리고 특히나 어, 고민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는 그러한 사람 이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그 이전부터 생각했던 거를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구나. 연예인들도 사람인데 이 공인의 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 사람들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고 지켜보고 있는 팬들도 건강하게 응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게 언제 제가 그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나도 미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 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께서 이제 이 K-팝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정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어린 나이 때 소속사에서 어, 오랜 시간 연습을 거치다 보니까 폐쇄된 조직 내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이 많은 이들에게는 이게 일찍이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일찍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 굉장히 어, 스스로의 이 마음 컨트롤에 대한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에 부딪히고 그리고 이 공인이라는 네임태그의 부담감이 너무나도 극심하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입장이 저와 약간 비슷한 결이더라고요. 조금 같은 결이긴 한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 언젠가는 저는 제가 먼저 안 나서도 되니까 어, 연예인들, 소속 아티스트들, 그 소속사들이 어, 자체적으로 먼저 이거를 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티스트들이 너무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떠나는 일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뭐 이들의 마음을 케어를 1호로 되기 이전에 다른 누군가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이해를 좀 먼저 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 무거운 일 안 느끼게. 정말, 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한 아티스트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연예인이, 나 엔터테이너가
너무 젊은 나이에 힘들어해서 세상을 떠나서 모두가 가슴 아파하는 일,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어, 잘 마련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미루고 이루지 못한 책임을 하면서 무거운 이야기를 좀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알고 계시는 저와 같은 나이대에 있는 청소년 분들도 갑자기 11명이 들어오셨는데, 뭐 이분들 중에 뭐 연예인, 뭐 10대도 있을 거고, 20대도 있을 때도 있겠지만, 뭐 그 이상의 나이대도 있겠지만, 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힘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찾아오셨든지, 연락을 하시든지 하세요. 유튜브에는 저희 연락처 이메일이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마도 연애를 하면서 그랬을 이 계속 눈치 보고 맞춰주고 수능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본인도 본인 모르게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너한테 다 일일이 맞춰줘야 돼?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지 않았고 내면의 소리로 계속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거 왜 다 맞춰줘야 돼? 내가 너한테 왜 맞춰줘야 돼? 제발 좀 나를 납득시켜봐, 이런 생각만 했었다는 거죠. 생각만. 이게 입 밖으로 나오진 않고